2024년 10월 4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이번 주는 월수금 개장이었고요. 화목이 휴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주가 아마 애매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뭐 논란이 좀 많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항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동에 대한 악재도 대내외 악재도 좀 있었죠. 뭐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날짜가 좀 달랐기 때문에 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영향을 뭐 크게 받지는 못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일본이 상승을 하고 오늘도 상승은 했는데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가 우리나라의 큰 흐름을 좀 방향을 짓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중국이 좀 휴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다시 개장을 하는데 뭐 굉장히 큰 자금을 지금 뿌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 아니죠. 실적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상치보다 좋게 되면 그 다음에 매수지 그 전에는 매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마 국내 증시의 흐름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0.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소폭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2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출발을 했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서 거의 뭐 7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409억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장 막판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폭을 좀 매수폭을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윗꼬리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외국인이 매수폭을 좀 축소를 하고 마감 정도에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승한 만큼 매수를 한 만큼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금요일에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1% 넘게 상승을 하던 게 0.9%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친구 아니고요. 한참 어르신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관측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및 방산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블랙엘이 수요가 지금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반도체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한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수페타시스 1.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력 설비 쪽으로 보게 되면 산일전기가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52% 상승, HD 일렉트릭은 0.16, 효선중공업도 0.2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전반적으로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의 4,000시간 분량의 K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TV 시장인 미국에서 CJ ENM, UID, KT 알파 등 국내 대표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과 손잡고 K 콘텐츠를 대고 선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근데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광고를 봐야지 무료거든요. 그런데 어찌게 됐든 여기에 그 컨텐츠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KT 알파가 아침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및 전기차 2차 전지는 약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인도량 미달, 차량 리콜 이슈 그렇게 되면서 거의 뭐 복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주는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피런티어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종합 미국 동부 항만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노조 파업을 1일 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가 파업을 끝내기로 사측과 합의를 했는데 77%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68% 상승 임금 인상을 해준다라는 얘기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물류가 막힌다라고 한다면 국내 쪽에서도 아마 물류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음식료 쪽에서도 뭐 물류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파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여행업종에 관해서 추석을 포함한 긴 황금 연휴 효과는 긍정적이었는데 7월에서 8월 TMF 사태와 일본 난카이 대지진 경보 발생으로 인해서 일본 수요 급락 등 안 좋은 이슈들이 겹쳤고요.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인하 등이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4분기 역시 부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100만 원을 살짝 돌파를 해줬는데 마무리는 99만 9천 원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미약품이 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라든가 유한양행이 5% 상승을 했고 대응제약이 4%, 3%, 그 다음에 한미가 4% 정도 상승을 하는 등 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8일에서 10일 이탈리아 밀레노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약바이오 전시회 참가해서 신규 파트너사 물색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해졌고요. 이 전시회에서는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품 위탁 생산, 그 다음에 임상 시험, 수탁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규모 행사로서 올해 160여 개국의 2,400여 곳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6만 명 이상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세히 경쟁력을 홍보하고 협업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전해졌죠. 또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도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증권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죠. 2일 토큰화 펀드 지분의 담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맥켄지에서는 2030년까지 약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AS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5% 이상 올라가다가 뭐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뭐 마무리는 3%대 마무리가 좀 되기는 했지만 BCNC 파도 10월 2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원익 IP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락했던 종목은 명신산업, 토니머리, 원익 머티리얼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자동차 관련주였던 명신산업은 판매에 대한 얘기가 현대기아차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현대차는 상승을 했고 기아차는 약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부품주 중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뭐 하나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을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파도를 한번 보시죠. BCNC 먼저 볼게요. BCNC 거의 4% 가까이 올라갔는데 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저항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저항이 지금 16,000원 부근이었는데 계속 좀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흐름은 윗꼬리를 좀 계속 다는데 이런 거는 이제 10분봉 보시는 게 좋아요. 10분봉 보시는 게 좋은데 거래가 어디에서 터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래가 여기에서 터졌고 여기에서 터졌고 그다음에 오늘은 여기에서 터진 거죠. 뭐 세부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윗꼬리 안에서 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16,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1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 19,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도가 전 고점이 여기였고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 여기였는데 이탈하게 되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결국은 일단은 지지는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해 드리는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죠. 그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월요일 날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익 IPS는 올해 실적이 좀 애매하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작년이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기록이 된다라는 거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실적이 2배 정도 좋아진다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이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가격을 돌파를 했고요. 분할 매수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33,500원 부근이 뭐 2차 매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주가는 3,350원대까지는 뭐 33,500원이죠. 33,500원 부근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38,4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31,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단기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38,3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종목 중에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죠.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뭐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라고 해봤자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렇게 있죠. 지금은 지지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지 구간까지 내려온 거고 25,200원 있죠. 25,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이어서 토니모리 볼게요. 토니모리. 중국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렸던 가격이 뭐 이 가격이었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7,500원 위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중국 개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 쪽이 급하게 뛴다. 그러면 다시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은 9,500원에서 절반 줄이시고요. 만원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시고요.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신산업.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1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일단 버티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4,000원 부근이 저항으로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14,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5,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악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12,5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 4개 정도 나왔어요. 게임주 쪽이 관심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M게임. 주봉 한번 볼게요.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 돌파하고 두 번째 저항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격이 7,190원 정도 돼요. 7,100원? 정확히 7,120원입니다. 그래서 7,12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8,300원까지는 8,000원에서 8,200원이네요. 8,000원에서 8,2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7,120원 돌파 시 8,200원 부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신작 게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혼 M이라는 게임인데 키움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도 하나 나왔어요. 1세대 온라인 게임 전문 업체로서 주요 라인업인 장수게임, 열혈강호 온라인과 나이트 온라인이 해외 성과가 지속됨에 따라서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지속 중이고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최근 사전 계약을 시작한 기온 M의 신작 모멘텀이 주요하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뭐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지속적으로 뭐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위메이드. 위메이드 올해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급락이 나오고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게 바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주가가 6만 원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6만 원 상승 여력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은 흑전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33,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분기까지 보셔야 돼요. 4분기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2024년 지금 적자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24년 3분기가 흑자 전환이 되고 뭐 4분기가 12배가 좋아져요. 3분기 대비해서. 그런 만큼 4분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위메이드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한 종목은 대충 뭐 보고 갈게요. 왜냐면 그거 타이밍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이냐면 카카오 게임즈예요. 카카오 게임즈. 뭐 일단은 바닥은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일단은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는 19,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일단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타이밍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중에 TNR 바이오. 그동안 저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뭐 7,000원대까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고점부터 쭉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해 보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내게 되면서 상승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가 전 고점이었어요. 즉 저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을 좀 받으면 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 정도 조정을 받으면 6,9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8,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뭐 OLED 이쪽 관련주로서 프로텍이 관심 종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이중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2분할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1차적으로 32,000원 돌파 시 매수고요. 33,000원 돌파 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중 바닥으로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게 4만원에서 41,000원 보이고요. 이 4만원에서 41,000원 돌파 시 55,0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자동차 업종 중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HL 만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를 따로 유튜브를 하나 또 찍어놨죠.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는데 이 저항 돌파를 했고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지지선은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랑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보수적으로 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지지도 역시 역사적인 지지가 계속 이었었던 곳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실 분들은 HL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종목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HL만도는 제가 그 끝나고선 연결되면 HL만도 보실 수 있게끔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일단은 9월 달에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AS가 다 안 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그것까지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